마켓무버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중소형 화장품주들의 주가 흐름 돋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인디 화장품 브랜드들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ODM 업체들의 주가 흐름 주목해 볼 만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화장품주 주가 추이 안에서 파마리서치 20% 이상 급등했고요. 마녀공장 역시 20%대 수익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화장품주들이 이렇게 활약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 최근 한 달간 10% 가까이 내림세를 나타냈고요. LG 생활건강의 경우에는 오름세를 보이긴 했지만 이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20%의 급등세를 나타냈던 것에 비교하면 다소 아쉬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대형 업체들의 수출 전략이 다소 모호하고 아쉽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흥국증권에서는 대형주가 사실상 중소형 인디 브랜드가 이미 다져놓은 해외 시장에서 후발 투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형주와 중소형주 엇갈리게 주가 흐름 나타내고 있는 데는 또 세 가지 배경도 함께 꼽히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중소형 업체들이 대체 불가능한 제품으로 틈새 시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파마리서치, 리쥬라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리들샷을 가지고 있는 VT 꼽을 수 있을 텐데요. VT의 경우에는 리들샷의 활약 속에 지난 4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대형사에 대한 높은 시장 기대치가 주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있습니다. 특히 LG 생활건강의 경우에는 4분기 실적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8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라는 점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 기존에 알려졌던 브랜드들보다는 조금 더 신선하게 다가오는 인디 브랜드들로 수혜가 집중되고 있다라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중소형 화장품주 안에서 이제는 LG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을 뛰어넘는 회사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됩니다. 유안타증권의 분석인데요. APR에 대해서 글로벌 K-뷰티의 선두주자로 도약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표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해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난 4분기에 이렇게 급증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4분기에 미국 매출이 690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31%나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 내에서도 활약하고 있는데요. CPNP 인증을 유럽에서 획득하게 되면서 27개국으로 진출을 본격화하기도 했습니다. 화장품 부문의 매출 살펴봤을 때 103%나 급성장했는데 메디큐브라는 효자 브랜드의 역할이 주요했습니다. 메디큐브의 성장세 141%로 또 집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2025년에는요. 미국의 B2B 매출이 3배 이상 또 증가할 것으로도 함께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회사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이던스 매출액 1조 원의 영업이익률 17에서 18%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표하는 영업이익이 1,700억에서 1,800억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유안타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기존의 66,000원에서 77,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의 앞으로의 활약 더 기대된다라는 분석과 함께 현재 주가 수준에서 31% 가까이 상승 여력이 있다. 라고 바라본 겁니다. APR 대체 불가 제품으로 중소형 화장품주의 상승 랠리를 또 이끌고 있기도 한데요. 앞으로 대형주를 뛰어넘으면서 화장품 업계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첫 번째 기업은요. 풍산입니다. 오늘 8% 가깝게 상승세 현재 가지고 가고 있고 59,200원대에서 상승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총알이랑 포탄 같은 거 만드는 회사, 그리고 구리 가격이랑도 좀 연동이 되는 그러한 회사인데 풍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제 앞서서 설명해 주신 대로 오늘 오르는 거에 한 절반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방산 쪽을 탄 것 같고요. 나머지 절반은 이제 관세로서 어느 정도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풍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사업 부분이 있죠. 신동이라고 해서 이제 구리 관련주 이제 관이나 철판을 구리판을 만드는 신동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신 포탄이나 총알을 만드는 그 일단 방산 쪽에 있는데 방산 쪽이 약간 더 뭐 많을 수도 있고 시기에 따라서는 거의 이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매출은 뭐 워낙에 많은 기업이죠. 이제 지금 시가총액 1조 6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 매출은 분기마다 뭐 1조 안 나오면은 뭐 아쉬워하는 기업인데 네. 영업이익률이 좀 약간 너무 좀 작죠. 그래서 4분기에 뭐 일회성 비용이랑 여러 가지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들어가는 돈이 있어서 약간 시장 컨센서스에 못 맞춰주긴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제 지나간 실적이니까 올해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올해는 작년보다 좀 낫다라고 이제 회사 쪽에서 어느 정도 밝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철강 관련돼서 트럼프가 이제 한 번에 카드를 안 내놓고 계속적으로 이제 뭐 철강 내놓고 알루미늄하고 이제 구리도 이제 조사를 해서 관세를 이제 어떤 부과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언론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풍산 같은 경우는 이제 PMX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구리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자원 그 조달까지도 다 미국 내에서 하기 때문에 구리의 관세가 매겨진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그 어떤 관세로서 자유로운 기업이고요. 미국 쪽의 어떤 매출이 중요하긴 한데 미국 쪽에서 한 6천억 정도 나오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흑자를 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적자를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너도 나도 이제 취임식에 초대받았다라고 이제 뭐 간다라고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초대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입장권을 산 건데 이 풍산 류진 회장님은 실질적으로 트럼프 취임식에 초대를 받았죠. 일단 어떤 친정보성에 좀 약간 있다 이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구리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 화면 한번 좀 잡아주시면은 구리 가격이 그 풍산의 주가와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개가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시차가 좀 있긴 한데 빨간색이 풍산의 주가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구리의 가격입니다. 구리 가격이 오르면 이제 작년 5월달에 풍산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도 구리가 이제 최고점에 가격을 형성했을 때인데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데 어차피 같이 움직이니까 구리 가격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구리 가격 좀 약간 디테일하게 선물 가격을 보면은 2월달에 초에 풍산도 2월 초에 올랐죠. 근데 그게 구리 가격 상승 때문에 오른 거고 그다음에 약간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구리를 이제 왜 닥터코퍼라고 부르냐 하면은 이제 뭐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닥터코퍼라고 부르는데 지금 구리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냐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약간 의견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경기 부양책에 좀 힘을 쓰고 있어서 구리를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니까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관세가 예정이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선주문, 선수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급등을 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긴 한데 아니다. 이제 관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은 조금 약간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리를 하면 트럼프가 이제 미국 정부가 구리도 관세 부과를 하면은 가장 좀 수혜를 받는다라고보다는 덜 피해를 볼 수 있는 어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방산 쪽도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쪽을 미국을 통해서 이제 포탄이나 이런 총알들을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비축을 해놔야 되는데 많이 좀 비어 있는 상황이라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매출도 올해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회사는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뭐 좀 뭐 저평가라기보다는 이제 구리 가격이 너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기업적인 내용보다도 구리 가격을 신경을 써야 되긴 합니다만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방산 쪽도 어느 정도 모멘텀 일단 메리트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풍산. 뭐 방산도 있고요. 구리 가격에 대해서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리 가격의 반등에 따른 또 다른 주가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 두 번째 기업은 태광입니다. 이미 박근호 이사님께서 여러 번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고 오늘 보니까는 27,0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52주 신고가입니다. 이 기업을 그때 이제 가지고 오셨을 때 네.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그때 매수하셨더라면은 진짜 이 어려운 시장에서 꽤 큰 수익 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보면은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수정하고 가도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이 태광을 갖고 올 때마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방산주를 봐도 그렇고 조선주를 봐도 그렇고 이제 태광 이제 100% 조금 더 오른 거거든요. 근데 100% 오른 게 부담스러우면 앞으로 내 인생의 투자 수익률에서 200%, 300%는 절대 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종목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산업을 분석을 했을 때 분석을 하는 이유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
방산주, 근데 조선주의 시장의 주도주, 물론 뭐 이 LNG와 관련돼서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다 하면 많긴 합니다만 내놓으라는 기업은 이렇게 크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방산주, 조선주, 전력기계의 시장 주도주의 어떤 흐름을 바톤을 이어받는 건 저는 LNG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미국 쪽에서 어떤 LNG 관련해서 화랑이 굉장히 크죠. 제가 하나 좀 약간 팁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미국 지도를 보시면 데이터 센터가 동부에서 남부로 이어지는 구간에 데이터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도 그 구간에 많이 짓고 있어요. 이제 미국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동부 쪽에 이렇게 짓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기에 LNG 발전소랑 LNG 시설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일단 수출하기 위해서 이제 해안가도 있긴 합니다만은 텍사스까지 쫙 이어지는 스타게이트도 텍사스에 짓죠.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뭐 SMR이다 뭐다 해서 이제 그 데이터 센터의 전원을 뭐 원자력, 소형 원자력으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주 먼 후의 얘기고 지금 전 세계에 SMR이 유럽에 하나, 중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은 하나도 없죠. 지금 당장 데이터 센터의 전력원으로 쓸 수 있는 거는 LNG밖에 없기 때문에 LNG 쪽 그 발전소 있는 쪽에 데이터 센터들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도 모멘텀이 있고 미국 쪽의 수출 터미널 증설도 굉장히 큰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조정 받았을 때 포트에 LNG 쪽, 피팅 쪽, 성광 좋고 태광 좋고 이렇게 좀 조금씩 담아 놓는 게 시장의 주도주를 내가 갖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대응하려면 꼭 있어야 되는 종목 태광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